지난 1월 3일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주제의 저널을 게재했습니다. 그 주제는 2024년 가장 기대되는 과학 이슈는 무엇인가? 였는데요. 본 저널에서 네이처는 총 9가지 이슈, 그리고 사이언스는 10가지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돋보이는 3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저널에서 겹치도록 내놓은 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투탑 과학 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동시에 선정한 2024년 가장 주목할 과학 이슈 3가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2024년 가장 주목할 만한 3가지 과학 이슈입니다. 이달 초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과학 이슈를 10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두 저널에서 제시한 이슈가 꽤 많이 겹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전체 이슈 중에서 딱 3개가 겹쳤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중복된 3가지 주제들은 도저히 뺄래야 뺄 수 없는 진짜배기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진짜배기들이 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브라질에서 모기 공장을 만들어서 매년 50억 마리의 모기를 풀 거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극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브라질은 지금 모기로부터 옮는 질병인 댕기열 바이러스와 거의 전쟁 중인데요. 여기에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발병률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독감처럼 걸렸을 때 그냥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기에 물리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댕기열을 막기 위해 브라질 정부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요. 모기 공장을 짓고 매년 50억 마리의 모기를 생산해서 풀기로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생뚱맞은 소리냐? 모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니까 모기를 더 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기는 보통 모기가 아니고 울바키아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거든요.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기의 생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모기 내부에 있는 댕기열 바이러스의 번식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억 마리의 감염된 좀비 모기를 뿌려서 모기 생태계를 마치 아포칼립스로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가 좀비처럼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모기들도 다 울바키아에 옮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섬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무려 댕기열 발병률이 77%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효과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기에 엄청 물릴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기를 50억 마리를 푼다고 하니까 진짜 끔찍하긴 하네요. 아무튼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좀비 모기 공장 50억 양병설이 2024년 가장 주목할 첫 번째 과학 이슈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가장 주목할 두 번째 과학 이슈는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태양계에 있는 두 번째 바다에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라는 건데요. 아니, 태양계에 지구 말고도 바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양계에 지구 말고도 바다를 가진 천체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메탄, 그리고 암모니아와 수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전기적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단백질의 기본 입자인 아미노산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태양계 천체들 중에서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인 유로파의 지하에 염분이 포함된 바다의 존재가 포착된 겁니다. 게다가 그 바다를 몇 킬로미터에 걸친 얼음 껍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바다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일 수도 있다고 여러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 유로파의 내부에서 지구와 유사하게 열이 방출되고 있거나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내부가 가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다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가 이런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무려 6조 원 규모의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탐사선 클리퍼가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 로켓을 타고 발사가 될 예정인데, 물론 도착은 2023년에 하겠지만 일단 발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죠. 네, 아무튼 태양계 내의 또 다른 바다를 향해 떠나는 여정이 2024년 가장 주목할 두 번째 과학 이슈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쩌면 올해 드디어 100년에 걸쳐서 미스테리에 쌓여있던 우주 대부분을 덮고 있는 괴물체의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우주를 살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 속에 별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이 수천억 개 모인 집단을 보고 우리는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하가 자세히 살펴보면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뺑뺑이를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리는 속도가 느리면 버틸만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잖아요.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도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별들이 다 흩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그 회전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속도면 별들이 다 튕겨져 나가서 흩어져 버려야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튕겨져 나가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튕겨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반드시 은하 속의 별들 사이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물체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별들을 지키고 있는, 사실은 존재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이 물질을 보고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은하를 차지하는 전체 별들과 행성들, 블랙홀 이런 거 질량을 다 합친 거에 5배가 넘게 이 암흑 물질이 은하 사이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로 따지면 약 27%를 이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물질이 처음 보고되고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물질이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려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런데 이 암흑물질의 강력한 후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성미자, 두 번째는 엑시온 입자. 만약에 이 녀석들의 질량을 특정하게 되면 이 암흑물질과 관련된 미스테리도 풀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동안은 측정 장비의 한계 때문에 얘네들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녀석들의 질량값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이해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더욱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2024년 가장 주목할 과학 이슈는 100년 동안 미스테리였던 암흑물질의 정체가 밝혀지는가 였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과일남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거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아직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상 촬영 다 하고 또 강연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바쁘네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교육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진짜 강연을 할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